오늘 어떻게 보면은 금년도 우리 동네에 마지막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4.4분기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수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70여 건의 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초반부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그래도 올해는 동네도 불과해서 동네가 이제 법정단체로 등록된 한 해였었고 또 하나는 계양구하고 이초구가 분해로 등록을 해서 지금 강화, 옹진, 계양, 이초월 4개 분해가 만들어졌다는 말씀하고 최근에 연수구 분해를 또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분해가 좀 활성화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연 확대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큰 행사를 못해서 하루가 한 해가 그냥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운영회 위원들이 잘 합심해 주셔서 동회가 그래도 끈끈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금년도 행사가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됐지만 운영위원회를 하고 내년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논의하는 자석을 만들고 싶어서 오늘 어렵지만은 운영위원회 소집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많이 주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길 운영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황홍고 운영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조은희 운영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덕 해양공항분과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엄정대 운영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은 홍 원장님이십니다. 윤태석 위원장님. 또 우리 정연중 환경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허도병 산악회장님이십니다. 조한고 보건위생 간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이연수 여성가족 분과위원장님이십니다. 계제덕 보건위생 분과위원장님, 우리 김남원 국궁회 회장님이십니다. 최계철 기획정책 분과위원장님, 김철혜 운영위원님, 우리 동구회의 아주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박은주 과장님, 지금 김기환 운영위원님이 차를 대시고 있기 때문에 이따 오시면은 본인도 한번 박수 받아야지. 예. 저는 뭐 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요번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그 딸 결혼식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먼 길까지 가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호 안건의 2020년도 사업실적 보고했거든요. 우선 제1호 안건의 2020년도 사업실적 보고했건입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참 천신난국 끝에 지방행정동의회법이 법률 제1768호로 2020년 3월 31일 날 극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그래서 이에 따른 정관과 해칙이 7월 6일 날 제정이 돼서 우리 동의회의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법에 의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각 지회 분회들이 재가입 신청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지회는 7월 21일자로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8월 14일 날 이 앞에 보시면은 한 판씩 우리 유튜브로도 하고 방송을 다 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무적인 것은 분회 승인이 9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강화옹진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신규로 미추홀구하고 계항구 분회가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승인 신청 중에 있는 데가 연수구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추가로 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전체 자치구가 전부 분해가 돼가지고 이런 지혜 분해를 확실하게 출범시킬까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임원님들께서 더 애착이 가고 출신 지역별로 연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빨리 분해를 좀 신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인천 동호회지하고 회원 명부 발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 회원 명부고 이거는 이제 인천 동호회지입니다. 그 동호회지 발간을 위해서 우리 최계철 편집위원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또 우리 하원구 우리 운영위원님께서 또 집필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감사의 말씀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집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활성화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총 발간 일자는 8월 24일 날이고 회원 명부 2,000부하고 동호회지 2,000부에서 총 4,000부를 발간을 해서 전부 배부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각 먼저 번에 1, 4분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소 확인을 한 200명씩 이렇게 분담을 해드렸는데 그게 큰 효과를 봐가지고 반송되어 온 것이 예년에는 뭐 한 200여 건이 이렇게 반송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 30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서 서로의 자축은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방역 그 지원단에 차출해서 나가 근무하는 바람에 이 책을 2,000부를 1층에서 3층까지 올리는데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이것을 우리 박원주 과장님하고 우리 조동환 회장님이 손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이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원 관리는 저희가 신규 회원 등록을 2020년도에 퇴직자 명단을 우리가 뭐 그냥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받고 동기들 모임에서 또 확충하고 뭐 해서 237명을 신규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법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입비를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형화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회원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빼기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예.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김기환 운영위원님 차별 대신 말씀 주세요. 먼저 그냥 시간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일본 경조사에 우리가 결혼이 8명, 근조가 3명,
그래서 이게 근조를 당했을 적에 우리가 근조기를 지금 7개를 제작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 뭐 여기 청기와 이런 데에는 거기 근조기 보관함이 있어서 갖다 놓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천상 뭐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배부하고 저거하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라 그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근조라고 하는 것은 그날 연락 받는 날로 갖다 줘야 이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이제 가서 하고 공유하려고 내가 카톡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그 유가족들이 근조기 온 거에 대해서 아주 감격해 하시고 고마워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을 적에, 아, 내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도 이걸 와서 하는 게 참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행정컬럼은 우리 기호일고사하고 회장님께서 업무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행정컬럼의 집필진이 한 10분 됩니다. 10분 되는데 현재까지 뭐 여러 가지 주제로 해서 18회 해서 매년 지금도 기호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체 카톡방에도 올리고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경로당 운영입니다. 우리 경로당은 단계간 회의, 우리 경로당 그 회장님이 하정현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시고, 저희가 그 유치원 구청으로부터 연간 한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활동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380만 원 지원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지도점검을 연기해 갖고 회원 관리를,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경로당 회원이십니다. 사실은 젊은 것 같지만, 그래서 회원 그 가입 신청서에 그걸 좀 다 작성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그 경로당 회원 저기 있죠? 가입서. 그걸 이따 하나씩 다 나눠드려요. 또 뒷장입니다. 주요 행사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쁜 와중이지만 자매결연식 및 무료급식 행사를 7월 15일 날 주안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30명이 참석을 해서 사랑의 쌀라는 운동본부와 자매결연도 냈고 무료급식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조은희 어디 계십니까? 봉사단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바쁘시긴 한데 우리 봉사 단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무료급식이라든지 또 연탄 나누기 뭐 이런 거 우리 봉사활동을 할 적에는 우리 단장님께서 주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위원회가 4회에 있었습니다. 1사분기는 1월 22일 그 주요 사업에 대한 현안 보고 및 동료 모임을 했고, 그다음에 2사분기는 4월 28일 날 2019년도 결산 및 행정동호회법 제정이나 운영 계획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3, 4분기는 7월 15일 날 업무 협약식 및 사랑의 쌀 나누기와 함께 자매결연식 겸 무료급식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4, 4분기는 오늘 개최함으로 해서 사업 실적 보고회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 그리고 제17대 동호회장님 선임의 건에 대한 의견을 하겠습니다. 다음 취미크로 및 소그룹 운영입니다. 원로회의는 80세 이상 되신 회원님들이 30여 분이 계셔서 월 1회 모임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삼목회는 동호회 골프클럽인데 한 4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산악회는 우리 허도병 산악회장님 계신데 50명에서 월 1회 활동하고 계시고, 국궁회는 김남권 사도님을 중심으로 해서 3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단친회는 우리 황홍도 회장님께서 주관하셔서 한 5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단친회장님 화원 일정
저기 됐어요? 말씀하시죠. 아니 저기 내부적으로는 12월 8일 날 올해 간치는 한 번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 그래도 마무리 짓는 건 해야 되겠다고 해놨는데, 이거 뭐 코로나가 이게 자꾸 확산되니까 지금 좀 추이를 좀 봐야 되겠어요. 네. 저렇게 있으면 네, 그런 거 알려드리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했지 안 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조심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출근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전화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연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단체 카톡방에는 한 300여 분 초청을 해서 지금 한 23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식이 막 올라가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눈팅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알린다는 거 하나. 또 우리 임원님들은 임원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44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로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40몇 명은 임원들이고, 네. 그 다음에 한 200몇 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230명은 네. 우리 전체 회원이고 또 우리 전체 행사에 참여했던 네, 사람들 그 사람 223명. 그렇게 이해를 이거 두 개죠? 예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기는 우리 홍보위원장님 윤태석 위원이 유튜버를 통해서 이제 가끔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눈여겨 봐 주시고 MGS인가 그 여기 주안에 있는 인터넷 TV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것을 저 지방 방송처럼 제대로 편집을 해서 송출할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정비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서 홈페이지 또 이제 문자 메시지, 단체 카톡, 그다음에 유튜버 이렇게 해서 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회의나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참석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참석, 나는 뭐 사유가 있어서 불참 이렇게만 통보해 주셔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다 운영은 건강양자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 것은 4회 20명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회원 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로당 회원 관리에 가입서를 다 해가지고 가입 신청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입니다. 우리가 매년 그 연말에 송년회 겸 저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뭐 이렇게 한 200여 명 모여서 성황리에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게 결선보고나 이런 것이 시기가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송년회는 생략을 하고 그 정기총회를 12월에 하던 것을 그다음에 1월 달에 여기 넘겨서 하는 것이 전년도 결산보기도 좋고 그래서 신년 인사회 및 정기총회를 같이 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정은 내년 1월 28일 그 주안역 앞에 있는 B팰리스 웨딩을 해서 하는 거로 한 200명 참석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은 시에서 우리 시정 설명에 대한 보고 겸해서 대회의실이나 이렇게 우리 교육원 저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시하고의 이제 업무 협의가 조금 원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다고 다른 데서 하기도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가 매년 하던 B클래스에서 하는 거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컬럼은 기호일부에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지필 의원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 좀 첫 번에 발을 디디기가 어렵지 뭐 우리 화원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만 감고 이렇게 하면 또 한 필이 나오고 그래요. 그분들은 조금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연수, 또 배재덕, 정현종 우리 회원님들은 좀 이렇게 해서 한두 편이라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아니
황 의원님은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 행정클럽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저기를 했다고 전화를 주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 또 우리 최계철 의원님이 이번에 또 뭐지? 네. 본인이 한번 얘기해 봤지 뭐. 우리 그래서 선비들이 가까이서 해야 되는 문방 사고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행정클럽 회원은 아닌데 이상익 씨가 가끔가다 하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 2개인데 여기 하여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적으로 하고요. 홍보관리는 홈페이지를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좀 정비하고 유튜브를 좀 활성화하고 단체 카톡방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클럽은 금년에는 사실 산악회 운영이 시산제나 정례 산악회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은 환경정화 활동하고 산불 캠페인 보조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해야 되고, 올해는 500만 원 나온 것을 코로나 때문에 저기를 못했는데 집행하기가 우리가 공직자 출신으로서 조금 마음의 부담감이 가서 아쉽긴 하지만 시에 반납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삼목회 골프클럽하고 연식회 운영하는데 회장님들 참석을 하시고 의원님들 같이 친목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궁에는 김남건 사도님께서 그리고 승기정이라고 우리 여기 회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있고 여기 김용길님, 또 여기 황군님, 정재덕님, 또 허도병님, 뭐 여기도 멤버들의 김기환님 멤버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성화하시면 좋겠고요. 게이트볼이 이게 우리 회원님 중에서 한의연 선배님이 남동구 지부장까지 하셨는데 지금 이게 좀 리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창단을 해서 회원을 좀 모집하고 이렇게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도 지금 우리 다 바둑판까지 해놨는데 회원 모집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창단을 좀 못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강화에 동막해수욕장에서 이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을 짰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못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장봉에 가서 한 150명이 이렇게 했을 때 소망을 이루고 아주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꼭 준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탄 나누기 행사도 우리가 한 30명이 해가지고 좀 보람을 많이 느꼈는데, 금년에 인천대학교에서도 요거는 그냥 성금만 전달하는 걸 그냥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무료급식을 주한역 앞에서 하는데 기존에 이제 그 봉사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뭐 에이스 저축은행하고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동호회에서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쌀라누기 이선구 회장님하고 간청을 드려서 봉사활동 하는 거로 그렇게 참여하는 거로 자매견을 맺었습니다. 우리 조은희 단장님, 네. 우리가 먼저 번에 한번 해보셨습니다만 이것도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옆에서 접수 받는 것도 대본해 주는 것도 그걸 또 쉽게 가져오면 또 이걸 뭐라 그래 설거지 하는 거 뭐 하니까 자기 분야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주시고, 지금 특수시책으로는 민원 상담 관제인데 이건 강화하고 강화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또 우리 세비거신 분들 중에서 민원실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상담하면서 활동비 정도로 이제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건데, 이것을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시의 민원실, 군구 그렇게 확대해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뭐 성실 근무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조를 짜가지고 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서 좀 소일도 좀 하고 좀 교통비, 활동비 일부 좀 지원받아서 하는 것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행정동호회 회관을 좀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가칭 재가복지센터 우리 조한국 씨 좀 하고 계시죠? 네. 군천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거 해가지고서 우리 행정동호회 회원 중에 이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이 있고 일상 생활에 좀 거동이나 이런 게 이제 불편하면은 등급이 1, 3등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있으면은 그 국가에서 보험공단을 통해서 등급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가 거기서 월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명만 확보하면은 거기에 그 행정실장하고 그러니까 상시 일을 하는 게 아니까 월말 이거 보고할 때만 하기 때문에 하면은 우리 사무실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병행해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한 2천만 원 정도를 세이브하는 거니까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번에 그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원을 우리가 신청은 냈었습니다. 근데 로또기 때문에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보컬법이니까 한 5명이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거 하려면 몇 억 정도,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연간 한 1억 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 운영에 자금 압박 안 받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안건 2021년도 예산은 승인했거든요. 수입 예산은 총 7,033만 7천 원입니다. 2월 금액이 520만 원, 11월 25일 어제도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신규 가입 인원이 50명에 1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또 정례 회비가 부회장님들은 연간 20만 원입니다. 회비. 이사님들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그 다음에 12보조금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 회장님께서 특별 회비라든지 찬조금 이걸 한 1,0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행사장마다 비용을 우리 회장님께서 많이 신한은행이라든지 경인조합이라든지 이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하고 이자 잡수 한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은 또 인건비는 사실 우리 박 과장님도 저기도 안 됩니다.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 우리 박 과장님이 한 6년간 기본급에도 못 미치는 이걸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씩 해서 인건비가 1,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최저임금이 지금 최저로 계산하면 한 2,100만 원 정도 될 텐데 우리가 회비 그냥 십시일반 받아서 하니까 박 과장님도 이해를 하신다고 그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또 공공요금의 이런 그 각종 전기, 수도, 뭐 관리비 이렇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사업비는 사업에 여러 가지 행사, 경비, 지출해서 한 3,2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예비비인데 이 예비비 중에서도 사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조사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갈 때도 있지만은 동호회 회장이기 때문에 부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월 한 100만 원 정도 하면은 5만 원씩 한다고 해도
하루에 한 건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때는 1월 달 같은 때 이 돌아가시는 분이 한 5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명칭인데 활동비로 해서 회장님 하고 부회장 이렇게 해서 근조라든지 공주에 가는 거 일부 좀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특별기금은 이제 1,000만 원 별도 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연도 400인데 위초울 구청장님, 가구섭 청장님 때부터 우리 김정식 청장님이 많이들 해서 아마 500은 좀 넘을 겁니다. 일단 금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치의 4호 안건 제17대 동호회장 선임의 건입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7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 인천광역시로 해서 시작된 것은 87년도부터니까 36년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초대 김동순 회장님께서 이런 사무실도 마련하시고 한 15년간 애를 쓰셨고 2대 노창현 회장님께서 한 8년간 수료를 해주셨고 또 유피로 회장님께서 또 뭐 한 4년간 고생을 해주셨고 민봉기 회장님께서도 현역 국회의원까지 하시면서도 15년간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늘의 그런 행정동호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16대 조동환 회장님께서 2019년 1월 22일 날 취임한 이래로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2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건 중에서 16대 조동환 회장님에 대한 정책사항은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활동사항은 우리 취임식에서부터 중앙에 또 이사회가 있고 우리가 경기도지에도 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원로회, 한목회, 간신회, 산악회 등 활동에 한 30여회 참석을 하셨고 정책 토론에도 우리가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우리 이제 퇴직 공무원들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 2회 실시했고 자매결연 행사를 6번, 그다음에 환경정화 활동을 1번, 단합대회 서천에 간 거 1번, 또 봉사활동으로 연탄 나누기 하고 무료 입시, 그 다음에 동호회지 및 회원정보 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라든지 정관, 회칙을 개정을 했고 신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받았고 템파시까지 이렇게 아주 조동환 회장님이 취임한 이래로 다른 회장님들 10년 동안 하신 것을 1년에 다 하셨습니다. 1년, 2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대 회장님 선임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후보 등록을 하고 당선회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연임 조항이 있어서 연임을 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총회 하기 전에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안건 심의하도록 하고요. 제5 안건, 기타 주요 안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전반적인 행사가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개최하던 정기총회는 생략하고 신년 인사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이 군구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수사고로 해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복지센터 또 사회적 기업 활동자 이런 것을 다각도로 이제 신설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 봉사활동도 연탄 나누기라든지 무료 급식 정화 활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신규 회원에 대한 확충 그리고 두 분의
이제 마무리해서 전체가 지회 분야가 이제 활성화되도록 하고, 장기적인 목표는 우리 행정동의 해관을 건립을 하겠다. 그런 목표. 뭐 꿈을 꿔야 이루어지지 꿈도 안 꾸면 아닙니다. 이게 뭐 허황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관 건립을 목표로 우리가 매진할 적에 꿈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회의 안건 서류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설득적인 설명 잘 해주셨고요. 아까 지금 3호 안건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인건비 중에 지자산 인건비 중에 가장 중요한 큰 표대가 나오는데 연간 월 150만 원씩만 준다는데 뭐 저도 이미 얘기는 들었지만 최저 인건비는 적용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이제 본인은 그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최저 인건비 지급을 안 하면은 이건 법령 위반이거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최저 인건비는 적용해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내부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서로 동의하고 합의해 지급이 되지만 나쁘게 말하면 인건비 착취라는 뭐 그런 명분으로 될 수 있고, 그 법의 최저 인건비라는 거는 어느 누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건 모르신 말씀이에요. 최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저희가 괜찮을 것 그렇지 같아요. 못한 거. 아니 저희 상황은 아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각종 사업을 통해서 한다면 거기다가 묻어서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올해 그 법령이 통과돼서 법정 단체가 됐는데 우리 아직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회장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뭐 지금 150만 원이지만 퇴직급여를 적립을 해서 올해부터 법정단체가 올해부터 됐으니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차기에는 이런 사업을 벌리면서 이거 내년도 빨리 하면은 내년부터라도 최저임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분은 법정단체 이후에는 이제 뭐 신분이 달라지겠지만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저도 그냥 쓰는 거. 네. 4대 보험이고 이런 거 하나도 네. 적용을 없는 거지. 거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서 지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그 생겼어도 우리가 이제 또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 뭐라죠?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업자 그래야 등록이 나와요.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화를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명심을 하고, 오케이. 이제 저는 뭐 그냥 일을 도와주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우리 회장님은 아주 그냥 노심치사, 정말 악덕 기업주. 요새는 뭐 법이 그러니까. 강덕 부회장님도 그러면 최저임금 줘야 돼요. 고발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잘 하고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센터에 거기 이제 행정실장이 있으면은 거기 인건비를 좀 최저 인건비에 충당해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친목단체의 그럼요. 친목단체 네, 현재는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정단체고 되고 그랬으니 사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네. 받는 순간부터 가자는 뜻이야.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법정단체가 됐으니 올해는 한 단계 가서 150만 원을 드리지만 거기에 따른 퇴직 적립금을 150만 원이라도 1년에 한 번씩 적립을 해놓으면 좀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을 말씀드릴게요. 자, 또 의견 또 있으면 말씀해 두 번째, 예. 취미 클럽이 속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335들 많이 즐기고 있는데 당구회를 좀 추가했으면 예, 좋습니다. 당구회 지금 335 많이 치고 있잖아요.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 그 동호회 소속으로 해서 예. 좀 소속하면 참 예. 당구회가 요즘 대세인데. 아니 그러시면은 이것도 이제 누가 좀 선두적으로 나서서 저기를 하고 회원 모집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취미법에서도 연간 뭐한 50만 원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타시도에도 보면은 그 뭐 시장배 이제 그 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나오니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장기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우리 김용길 선배님께서 당구회장. 당구회를 한번 요청 중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4-5개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이 행정 동호회의 어떤 지회 규정이 어떤지를 몰라도 분회장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기 듭니다. 이사로 그렇죠? 그 가입 조건입니다. 네, 그게 조건을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되면은 작년에도 우리가 정기총회 하면서 그 동호회 입장식도 했고 형식을 좀 갖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강화홍진하고 우리 거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좀 미흡한 감이 있었는데 이제 10개가 이제 싹 들어가고 각 분에서 10명씩만 나와도 1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동호회에서 뭐 이렇게 또 그때 되면은 최소한도 한 뭐 150명 내지 200명 정도 오면은 한 300명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출직들이 그냥 서로 와가지고 좀 참여하고 저걸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이게 거꾸로 헤게모니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단결하고 파업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군의 이사 참여는 활성화시키면 되겠다.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회장은 원래 이사로다가 돼 있습니다. 이사로. 근데 우리 운영위원회 이 자리를 참석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분회장들은 또 별도니까. 활성화되면 그렇게 저는 할 거고요.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연계해서 신년 인사회하고 정기총회를 물론 여건이 안 되니까 디펠리스나 빌려서 이제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시공무원 출신으로도 상징적이라도 또 어떤 홍보 차원에서라도 시청 대실에서 1년에 한 번은 물론 애로사항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퇴직자가 시청을 한번 방문할 기회도 생기는 거고 이런 어떤 홍보 상징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이 정파적으로 이게 이용을 못하고 이게 참 애석한 일이라고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그 시청 행정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내년도 신년 인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 대회실을 한번 이기는데 대회실에서 그 신년 그 업무 설명회를 우리 동호회원을 초청해서 하는 걸 한번 검토해봐라. 일단은 접수는 했어요. 접수는 했는데 오케이 사인이 안 와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디펠리스는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그 시에서 그 오케이가 되면 지금 그 얘기를 해놨으니까 오케이가 되면 뭐 지금 조동희 국장은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했는데 근데 그건 또 가봐야 하는 거니까 우리 저 최계철 위원님께서 조금 더 밖에 다니시면 조은희 위원님도 가시고 그러면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뭐 전혀 중립을 갖고 있으니까 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같이 가자 그랬으니까
이미 그렇게 던져는 놨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경로를 통해서 예, 예. 이렇게 한번 여론화 시켜보자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직필님께서 이제 또 이제 잘 다듬어서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직필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직권이나 국가관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공직자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이해는 하는데 일부는 뭐 공무원들은 원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네? 무엇도 저기 한다는 것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이런 사항 예. 그 5월 거래 그 장기 목표 행정회관 건립하는 게 네. 이제 물론 장기 목표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방법이든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건립할 걸로 일단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보면 이제 길 건너에 있는 향군회관 있잖아요. 향군회관을 민봉기 전 회장님이 국회의원 할 때 행안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그 제가 남북계획관을장하면서 그 예산을 달라 예산을 나왔지만 예산을 그 특별 그 교부금으로 받아가 지역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건립해 준 거거든 앞에 거를.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해주면서 딴 데도 파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장기 목표니까 어쨌든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는데 차기 선거 때나 아니면 그 국회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예. 이거에 대한 그 건의를 해가지고 예. 좀 그 예산업 특별 교부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여기 저기 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지정 교부를 받으면 되거든. 이 향문회 할 때도 그렇게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민봉기 회장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향군회관은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 하셨고 그렇게 해주면 강구 군 경찰서 신설 그 부지하고 건립비도 본인이 하셨는데 내가 이거 동무회장을 오래 할 줄 알았으면은 풍경이 관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 회장님하고 경기도 분회를 저희가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는 5층짜리 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를 임대를 줘요. 여기 이제 경기신문사하고 경기도의 청소년센터하고 뭐 무슨 여성지원센터하고를 해서 임대료 수입이 연간 3억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5층하고 옥상하고는 저 동호회에서 쓰고 그러면 회장실, 또 사무실, 또 회의실, 그 다음에 컴퓨터실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부러울 정도로 저걸 하고 있는데 그 회관을 건립하게 된 계기를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신년 인사회를 동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캬발에 지하식당에서 하게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학산 가베라나 이런 데서 했는데 그때 도지사님이 심재호 그 이재창 그 우리 시장님이 그 도지사를 하실 때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동호회장을 불러서 그래도 공직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하발의 식당에서 이거 10년에 하면 되겠냐. 그래서 10억의 교부금을 줄 테니 부지를 마련하시오. 10억을 해서 외곽으로 진 거예요. 짓고 땅만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예산에 30억 또 그 뒤로 심재영 시장님이 도지사로 또 가셔서 30억 해가지고 70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건립을 하고 다만 명분이 있으니까 회원들도 건축비를 좀 십시일반 좀 내라 그래서 2억 5천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억 5천으로 해가지고 건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빵빵하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제 우리 초청을 해서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가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황운구 형님 아시지만 여기가 최초의 공무원 연금 매점 하고 그 전에가 농촌 지도소 자리였습니다. 근데 일전에 의하면 농촌 지도소의 이
토지를 기부 체납을 우리 회원이 하셨다는 거야. 문학동에 계시는 홍성업 씨 아버님이 이 땅을 기부 체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서류상으로 이렇게 잘 다 해놨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금 매점이 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제 수요가 좀 줄었잖아요. 그리고 농촌 지도소도 전리 가고 뭐 그래서 회에서 이걸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동호회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고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적에 뭐 어르신들을 듣고 나서 고스톱이나 치고 뭐 장기바둑이나 뭐 하는 게 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쭈그러든 거야. 모일 적에도 안 모이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단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은 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장기 목표했지만은 우리 해비 거대 거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경기도 해관들처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뭔가 성취하자고 할 적에 예산 지원도 받는 거, 국비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요것만 단단하게 해놓으면은 여기 리모델링 하나 딱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어르신들이니까 그것만 딱 해놓으면은 반듯한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17대 회장 선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의견을 추천하는 연임을 통해서 그냥 아니 여기 되는 거 그렇죠. 여기서 불신임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회장님이 다시 한번 연임하시는 게 좋겠다든지 아니면은 그 경선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든지 의견을 좀 경선도 좋지만 아니 손들고 아니, 얘기해 중요한 거니까. 어떤 회장님들 15년씩 하는데 이제 2년 하고 뭘 하냐고. 열임하셔야지. 연임 2년씩 한 10번 해야지. 발언권 좀 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정신 일어나세요. 잠깐. 김용길 선배님은 15년 연임을 하는 게 좋겠다. 자, 우리 기대도 일어나서 하세요. 네, 일어나서까지는 없고요. 경선을 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거 다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추천하는 걸로 하는데, 전임 현 회장님이 잘할 때까지 나는 맡아서 좀 하십시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 회장 추천이다. 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경선하다 보면 트럼프하고 아이들처럼 이제 지금 행정동에 기술도 마련하고 이 정관 그 근거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더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러던 회장님이 연임해서 계속 더 끌고 나가야죠. 방향 설정해놓고 자, 올라가죠. 잠깐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17대 회장님 거는 그 조동환 회장님께서 연임해서 활성화를 더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 연임 승인권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차기 회장에 대해서 어떤 요로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시하고도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러니 그런 그 뜻에 맞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야지만이 또 시 정부하고 잘 또 융화가 되는 사람이 오면 여기도 활성화될 거로 생각하고 했는데 뜻이 안 맞았는지 뭐 답은 없는데, 사실 이 회장 자리가 좋으면은 여러 사람이 막 해서 경선도 되고 이기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뭐 제가 도망갈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내년도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됐네요, 또.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조동환 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추진 계획력이라든지 또 대인관계라든지 또 열정적으로 솔선수범하시는 다방면에 대해서 탁월하신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연임하시는 거로 저기를 했으면 박수로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옆에서 아니, 근데-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동사단장이 아니 잠깐만 내가 마무리 아니, 거기서 목소리 보고 온 거 중에 너무 크게 몇 해가지고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올라가. 이 동호회법이 제정이 됐는데 뭐 정관이나 배칙이 개정됐지만 시에 있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조례도 지금 개정을 요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없던 경우회 지원 조례가 생겼어요. 그 인천시 경우회 지원 조례가. 네, 그건 이제 경찰 공무원들 경우회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만들다가 오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잠깐 스톱하고 있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초에 조례 개정을 해주는 걸로 지금 그게 실무부서하고는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까지 가야 또 그나마 또 시에서 더 관심이 가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또 하나 행정 컬럼은 우리 이광호 회장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계신 운영위원들이 한 건씩만 써줘도 충분할 거로 생각되고 또 우리 하은구 회장님은 또 몇 건 하고 뭐 그러니까 한 건씩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걸 좀 협조해 주시면 이광호 부회장이 일하기가 한결 쉽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경로당 저쪽에 그 어르신분들 계시는 고스톱방 말고 옆에 바로 옆방에 지난번에 보셨던 그 방이 아직 그 냉난방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만들다가 오류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잠깐 스톱하고 있는데 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초에 조례 개정을 해주는 걸로 지금 그게 실무부서하고는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까지 가야 또 그나마 또 시에서 더 관심이 가져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또 하나 행정 컬럼은 우리 이광호 회장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계신 운영위원들이 한 건씩만 써줘도 충분할 거로 생각되고 또 우리 하은구 회장님은 또 몇 건 하고 뭐 그러니까 한 건씩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걸 좀 협조해 주시면 이광호 부회장이 일하기가 한결 쉽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경로당 저쪽에 그 어르신분들 계시는 고스톱방 말고 옆에 바로 옆방에 지난번에 보셨던 그 방이 아직 그 냉난방 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다 지금 폐쇄한 상태에서 무슨 냉난방이고 시설을 해주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 그런 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시회의실을 요청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홈페이지가 참 부족해요. 사실은 홈페이지를 작년에 새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경조사항이나 홍보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올려드리는 것을 내년 되면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